네, 장기표 시사 논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이 장관 후보자 7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물론 그 인사청문회 이전에도 이 7명 모두가 다 그 중에 7명 중에 4사람은 뭐 집이 세 채라든지 또 집 세 채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뭐 자녀들을 호화 유학을 시켰다든지 또는 뭐 위장 전입 또 거기다가 그 공기관에 근무하는 그 공적 경비로 뭐 또 내용도 막 이른바 부실한이라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해외 어떤 단체에 뭐 공금을 가지고 참여했다든지 하는 등이 문제가 돼가지고 7명 모두가 다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계속 무엇이 잘못이냐 하는 투로 나오다가 마침내 그저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라는 이름으로 물러났고,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말하자면 지명철회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사퇴시켰습니다. 7명 중에 2사람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7명 다가 그렇지만 적어도 이 2사람이 어쨌든 중간에 사퇴를 했으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인사수석 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과 그건 이제 추천하는 단계까지는 인사수석 비서관이 하고, 이 이제 후보자의 자질이 말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민정수석 비서관이니 이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이 2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야당의 질타도 있었지만 특히 언론의 질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어제 이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기를 특별히 문제된 게 없었다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요. 문제된 게 없는데 뭐 특별히 또 무슨 조치, 즉 이 조국 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 뭐 해임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문제된 게 없는데 무슨 또 조치를 또 취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된 게 없으면요, 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왜 지명 철회를 왜 했습니까?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말이 자진 사퇴지. 그것도 다 지명 철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문제된 게 없었는데 그 2사람은 왜 한 사람은 지명 철회하고 한 사람은 사퇴했습니까? 문제된 게 없었다 이거예요. 문제된 게 없는데 뭘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말을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이라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을 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게? 난 도대체가 그냥 저가 자기들이 2사람이나 이미 임명하지 않기로 했으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았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이게. 그런데 이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요. 흔히들 이 조국 씨가 그 뭐 실세 중에 실세라는데 아마 실세에 대해서 아마 그런가 싶은데, 실세 아니라 우실세라도 이미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문제 없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뭐 한참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짓거리다시피 했지만 내가 몇 가지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윤수석은 말하기를 후보자가 지명되는 상황까지는 문제되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 이거 뭐 논리적으로 한참 말해야 되는데, 후보자로 지명되는 그 상황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후보자로 지명되는 상황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뭐 집을 세 채로 사고, 또 뭐 한 채는 또 뭐 딸한테 정리하고, 또 뭐 해외 유학시키고, 부실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까, 이게? 후보자로 지명되는 상황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그럼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을 지명 철회하고 자진 사퇴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대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없었으면 지명 철회는 또 왜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 정서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다는, 국민 정서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다. 국민 정서나 여론이나, 여론이 나빠진 것이 국민 정서 때문에 나빠졌다. 이런 또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주택 세 채를 보유했는데 주택 세 채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즉 이 주택 문제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재인 정권의 에서는 계속 집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집 한 채 처분하라고 계속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는데 그 세 채 이상 가진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국민 정서를 알겠습니까? 하기야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정서를 모릅니다. 이것만 관련지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두 가지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최근에 올해 문제가 되고도 지금도 우리 서민들 대중들을 말하자면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최저임금 인상, 이 최저임금 인상 듣기는 그럴듯하죠. 그러나 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 대중의 소득이 더 줄어졌다는 것이 맞으면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줄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22.8%나 줄어졌다는 것이, 즉 하위 20%, 잘 사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맨 밑바닥 20%의 소득은 22.2%나 줄어졌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수석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즉 조동호 씨나 최정호 씨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조현욱 인사수석이 이런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고 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걸 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화도 내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게 하면 되느냐 질책을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말하자면 조동호 씨나 최종호 씨 같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해서 그걸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기다가 하나만 제가 더 못하겠는데, 이걸 조동호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인가 하는데 다 하라 그래도 안 해서 10번째인가 그랬답니다. 또 전에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28번째였답니다. 28번째. 저는 여기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 앞으로 이거 국민으로부터 절대로 잘했다는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에 고위공직을 맡는 것은 나로서는 내 명예를 오히려 실추시키는 것이다 해서 그래서 안 맡는 건지, 즉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은 안 맡겠다고 해서 10번째 또는 28번째까지 갔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즉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인사검증에 통과될 사람이 없이 도덕적 말하면 결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만 꽉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또는 28번째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어느 한 가지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이 정권은 정말 존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오죽하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장관 되는 거, 고위공직 맡는 거 좋아하는데, 오죽하면 고위공직을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을 안 맡겠다든가,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 정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걱정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앞으로 또 이 대응 방안 모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